시골 할머니를 우습게 본 사기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속이기 쉽다며 접근했죠. 그리고 결국엔 어른 무서운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된 집에 어느 날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안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세요. 시세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사드릴게요. 전국을 돌며 30여 명의 노인들을 속인 사기단. 그들은 이번에도 쉬운 상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옥순 할머니는 달랐어요. 50년 농촌 생활로 단련된 직감과 지혜로 그들의 함정을 역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뭘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한옥순 여사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남 구례에 사는 한옥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겪은 일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과 제 일상을 먼저 설명할게요. 참고로 금액이나 정확한 지리는 픽션으로 말하니까 실제 시세를 상상하면서 들어주세요. 우리 구례하면 지리산 자락 아래 조용한 산골 마을이죠.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외롭지는 않아요. 이웃들과 정도 두텁고 무엇보다 할 일이 많거든요.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면 제가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눈에 들어와요. 상추며 깻잎, 고추, 가지까지 철따라 심어놓은 채소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싱그럽게 자라고 있죠.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렇게 1시간 정도 밭일을 마치면 아침밥을 지어 먹습니다. 오전에는 마을회관 청소를 해요. 제가 자원봉사로 맡은 일인데 벌써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해야죠. 걸레질하고 마당 쓸고 화장실도 닦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에요. 오후에는 주로 집안일을 하거나 이웃집에 들러서 안부를 묻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직도 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누가 아프다 하면 죽 끓여다 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들 모여서 도와주죠. 정월대 보름 때는 제가 떡을 맞춰서 동네 분들께 나눠드리고 한식 때는 음식을 많이 해서 대접하곤 합니다. 한옥순 씨는 참 손이 크다고들 하시는데 뭐 그럴 수밖에요. 혼자 사니까 음식도 많이 해봐야 남고 그럴 바에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게 낫죠. 사람은 바빠야 늙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옥순 씨가 더 정정해 보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동네 이장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한옥순 씨다라고요. 이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상의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제가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조용한 제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회관에서 막걸리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올해 새쌀로 담근 막걸리 맛을 보려고 동네 할머니들 몇 분이 모여 있었어요. 옥순아, 올해 막걸리 맛이 참 좋구나. 그러게요. 쌀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관 문이 열리면서
낯선 사람 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자들이었어요. 평소에 보던 동네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였죠.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밭주인분 계세요? 한 사람이 공손한 말투로 물어봤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 밭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시개발 투자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곧 도로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오를 텐데 미리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관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도로가 들어온다니, 이런 산골 마을에 무슨 도로가 들어온다는 말인지 의아했습니다. 도로요? 어디서 어디로 나는 도로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지금 미리 계약하시면 시세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면서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고맙기는 한데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사람인데 무슨 땅을 팔아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쉬워하며 명함을 두고 갔어요. 명함에는 대한투자개발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는데 전화번호만 있고 주소는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5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도로 개발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나타난 것부터가 이상했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무조건 좋은 조건이라고만 하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오후에 마을회관에 갔어요. 그날은 동네 할머니들과 김장 준비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거든요. 박순녀 할머니, 이복순 할머니, 최말순 할머니까지 5분이 모여서 배추 몇 포기씩 주문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어쩌나? 그러게 말이야. 작년보다 2배는 비싸졌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들어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지난번에 인사드린 대한투자개발 직원들입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럴듯한 지도와 도표들이 가득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셨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들, 이게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입니다. 보세요. 여기 빨간 선이 바로 이 마을을 지나갈 도로예요. 남자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확실히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용어도 어려운 것들을 많이 썼고 숫자도 정확하게 말했어요. 국도 19호선에서 분기되어서 여기 구례를 거쳐 하동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간선도로입니다. 총 연장 37km, 사업비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예요. 박순녀 할머니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어머, 정말 그런 큰 도로가 우리 동네로 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곧 신문에도 나올 거예요. 문제는 일단 발표가 나면 땅값이 하늘로 치솟는다는 거죠. 다른 남자가 계산기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논밭이 평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죠? 도로가 확정되면 최소 평당 10만 원은 할 거예요. 2배 이상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미리 평당 5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복순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럼 정말 좋은 거네요? 지금 시세보다 1만 원이나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위에서 할당받은 예산이 있거든요. 늦으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최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혹시 도로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된 사업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리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시던 분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다고 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박순녀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계약하신 즉시 계약금 30%를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한 달 안에 완납해 드립니다. 은행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복순 할머니가 흥미진진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럼 정말 좋네요. 우리 밭이 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1,200만 원 정도 하는 걸 1,500만 원에 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300평이면 평당 5만 원이니까 1,500만 원이죠. 지금 시세보다 300만 원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최말순 할머니도 계산을 해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 논이 200평인데 1,000만 원에 판다는 거네요? 지금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지.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셨네요. 게다가 도로가 완공되면 주변 상권도 개발될 거예요. 편의점, 주유소, 식당들이 들어올 테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요. 그때 저는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로가 지나가면 우리 논밭이 잘려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도로는 폭이 20m 정도니까 실제로는 밭 한쪽 끝만 지나갑니다. 나머지 땅은 오히려 도로변 땅이 되어서 더 비싸져요.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도 가능하고요. 할머니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혹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만 빼고 말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민간업체에서 와서 사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자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아, 그건 당연한 의문이세요. 사실 공식 발표 전에는 관공서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기밀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사업 시행사와 미리 협약을 맺고 선매입 권한을 받은 거예요. 다른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공식 발표 나면 땅값이 너무 올라서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거죠. 실제로 세종시 건설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서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식 계약서 작성하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인감도장도 받고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합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안전하게 해드려요. 그러면서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샘플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온갖 도장이 찍혀 있고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려워 보이는 서류에 더욱 믿음을 갖는 것 같았어요. 여기 보세요. 계약 해제 조항도 있어요. 만약 정말로 도로 공사가 취소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드립니다. 박순녀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것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믿을 만하네요. 그 순간 최말순 할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 먼저 계약할게요. 우리 놈 팔고 싶어요. 박순녀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할래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게다가 이 돈으로 도시에 있는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잖아요. 이복순 할머니도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이 언제 이런 횟대를 만나겠어요. 그냥 농사만 지어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걱정이었는데 남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와서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수첩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박순녀 할머니 300평, 최말순 할머니 200평, 이복순 할머니는 얼마나 되세요? 우리는 250평 정도 돼요. 그럼 1250만 원이네요. 좋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관심을 보이셨지만 저만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계약서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상했고 정부 사업이라면서 구체적인 공문이나 공식 자료는 없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마을회관에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약간 들뜬 척까지 했어요. 시간 맞춰서 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서류 봉투와 검은색 가방을 하나씩 들고 왔더라고요. 표정도 지난번보다 훨씬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박순녀 할머니, 최말순 할머니, 이복순 할머니 모두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들 손에 봉투를 하나씩 들고 계셨는데 아마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들,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사실 어제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빠듯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니들이 먼저 결정해 주셔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들이 더욱 안심하는 표정이셨어요. 마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남자가 검은 가방을 열더니 돈뭉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 계약금입니다. 총 1,000만 원 준비했어요. 박순녀 어머니 450만 원, 최말순 어머니 300만 원, 이복순 어머니 375만 원이요. 현금을 보니까 할머니들 눈이 번쩍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현금을 들고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더욱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계좌이체를 하거나 최소한 수표라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계약서 내용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매매 가격, 면적, 소재지 다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명란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박순녀 할머니가 계약서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이게 우리 논 주소가 맞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혀 있지? 아, 그건 정식 집원이에요.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써야 해서요. 내용은 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슬쩍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고 복잡하게 적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어머, 이 글씨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혹시 돋보기 같은 거 없을까요? 아, 그냥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표준 계약서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저기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보거든요. 우리 조카가 똑똑한 애인데 좀 불러도 될까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남자들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계약은 본인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제3자가 개입하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글씨 잘 읽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자도 잘 알잖아요. 저는 일부러 순진한 척하면서 말했어요. 속으로는 꼬리를 밟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빨리 오실 수 있어요? 네, 금방 올 거예요. 바로 옆 동네 살거든요. 실제로는 이장님 아들 재석이를 부르려고 했어요. 재석이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구례에서 일하고 있는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계약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와달라고 했더니 10분도 안 돼서 재석이가 도착했어요. 이모, 무슨 일이세요? 재석아. 여기 좀 봐줄래? 계약서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재석이가 계약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재석이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는 듯 하더니 점점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어요. 재석이가 계약서를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가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눈짓을 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서 고개를 살짝 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재석이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남자들은 재석이가 계약서를 읽는 동안 계속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시계를 자꾸 보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떠세요? 별 문제 없죠? 한 남자가 재석이에게 물어봤어요. 재석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계약서 같습니다. 하지만 재석이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저를 향해 계속 눈짓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재석이가 뭔가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지만 지금 당장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늦어져서요. 남자들이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도 도장을 꺼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재석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계약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석이의 말투에서 뭔가 급하지 말라는 신호가 느껴졌어요. 저는 재석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좀 더 생각해 볼까?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정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해서요. 남자들이 다시 재촉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큰 계약을 성급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밤에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결정할게요. 다른 할머니들도 제 말에 동조하셨어요. 맞아. 옥순이 말이 맞다. 하룻밤 더 생각해보자. 남자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서로 속삭이며 뭔가 의논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꼭 결정해 주세요. 그레잉 내일 다시 오소 생각 좀 해보게. 저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자들이 서류와 돈을 챙겨서 나간 뒤 재석이가 저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이모, 저희 집으로 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먼저 가보라고 하고 재석이와 함께 이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재석이는 문을 닫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그 계약서 완전히 가짜예요. 사기예요.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일단 지목부터 틀렸어요. 이모 땅이 논밭인데 계약서에는 임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소도 완전히 다른 곳이었고요. 재석이가 메모지에 뭔가 적으면서 설명했어요. 더 심각한 건 여기예요. 계약서 뒷면 작은 글씨로 대리계약 동의서라는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이건 이모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도장 찍는 순간 땅이 저 사람들 것이 된다는 말이야? 맞아요. 게다가 계약금 수령 즉시 소유권 이전이라는 조항도 있었어요. 보통은 잔금까지 다 받은 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계약금만 받아도 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석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회사 정보예요. 주소도 없고 사업자 등록 번호도 없고 대표자 이름도 제대로 안 적혀 있었어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완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거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 사람들이 가져온 현금도 의심스러워요. 정상적인 회사에서 이런 큰 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계좌이체나 수표를 써요. 재석이의 설명을 들으니 처음부터 이상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저 사람들이 또 오면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석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또 당하지 않게 하려면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재석이가 알려준 계약서의 문제점들을 되씹어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을 완전히 호구로 본 거죠. 하지만 화가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재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이모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이라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은데. 재석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맞아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1시간쯤 뒤에 재석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큰일이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기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 어떤 것들? 전남 지역에서만 해도 지난 몇 달 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10여 명 넘어요.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부동산 개발 투자라는 명목으로 속였대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거죠. 그럼 경찰에서도 알고 있겠네? 네,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워낙 교묘하게 해서 잡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석아, 그럼 우리가 도와야겠다. 어떻게요? 내일 저 사람들이 또 올 텐데 그때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야. 녹음도 하고 계약서도 받고. 재석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괜찮어.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게다가 낮 시간이잖아. 그날 밤 9시쯤 저는 구례 파출소에 갔습니다. 파출소 안은 조용했고 젊은 경찰관 한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사기 당할 뻔했거든요. 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저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사기요? 어떤 사기 말씀이신가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남자들이 나타난 것부터 계약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재석이가 인터넷에서 찾은 비슷한 사건들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경찰관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수첩을 꺼내서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셨네요. 사실 저희도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일 그 사람들이 또 온다고 하셨죠? 그때 녹음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약서도 사본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요. 경찰관이 제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주었어요. 이걸로 대화를 녹음해 주세요.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일을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석이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잠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응, 좀 긴장되긴 하네.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이야. 재석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모, 저도 녹음 앱 깔아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같이 녹음할게요. 오전 10시쯤 저는 일부러 그 사기꾼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내면서 말했어요. 여보세요? 어제 계약서 가져오신 분이죠? 아, 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네, 밤새 생각해봤는데 역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와서 마무리 봅시다. 전화 너머로 남자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세요. 바로 갈게요. 1시간 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오늘 모든 절차를 끝내고 돈도 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재석이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옥순아, 정말 계약하기로 했어? 박순녀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생각해보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연기를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아직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혹시 표정에서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히 1시간 후 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표정도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들,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저는 옷 속에 숨겨둔 녹음기의 스위치를 은밀하게 켰어요. 재석이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계약금만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전액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네.
본사에서 특별히 승인이 나왔어요. 어머니들이 먼저 결정해 주셔서 전액 즉시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가방을 열어서 돈 뭉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박순녀 어머니 1,500만 원, 최말순 어머니 1,000만 원, 이복순 어머니 1,250만 원, 그리고 한옥순 어머니.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되는 땅이세요? 저는 400평 정도 돼요. 그럼 2천만 원이네요. 남자가 더 큰 돈뭉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놀라셨습니다.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른 남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해요.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서류요?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네,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야 해서요. 그래야 저희가 돈을 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기꾼이라는 것을요. 명의이전까지 즉시 하겠다는 건 완전히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니까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남자들은 계속 재촉했고 저는 속으로 이제 꼬리를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녹음기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재석이도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계약서 작성할까요?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저는 일부러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간단해요. 여기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다른 남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어제보다 훨씬 많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박순녀 할머니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소유권 이전 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인감 위임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재석이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재석이도 핸드폰으로 서류들을 사진 찍고 있었고요. 어머, 이 글씨는 정말 작네요. 돋보기 없이는 못 읽겠어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오후에 등기소가 문 닫거든요. 지금 서명하셔야 오늘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점점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조급해지고 있었고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서류는 제대로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는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들과 저희 사이의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조카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회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죠. 뭐지? 무슨 소리야? 최말순 할머니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순간 회관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과 사복 경찰관 2명이었어요. 전남지방경찰청입니다. 모두 정지하세요. 경찰관의 큰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여기 와? 박순녀 할머니와 이복순 할머니가 당황해서 소리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 남자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한 명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다른 한 명은 재빨리 서류들을 챙기려고 했어요. 저희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당한 사업이라고요?
사복 경찰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다가왔어요. 김민수, 박태준. 당신들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분들 상대로 부동산 사기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던 거죠. 사기라니요. 저희는 정말 투자회사라고요? 대한투자개발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위 회사명 사용에 문서 위조까지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할머니들이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그럼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었다는 말이야? 최말순 할머니가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노인분들을 속여온 사기단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옷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경찰관님, 여기 증거가 있어요. 방금 전 대화를 다 녹음했거든요. 옥순아, 너 언제 녹음을? 박순녀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경찰관이 제게서 녹음기를 받아들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훌륭하십니다. 이 증거 덕분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사기꾼들이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그만하세요. 이미 다른 지역 피해자들 진술도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복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석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도 사진이랑 녹음 다 해놨어요. 계약서 내용도 촬영했고요. 잘하셨네요.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때 한 사기꾼이 갑자기 돈가방을 들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이 바로 막아섰죠.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 그냥 수갑 채우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어요.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머니들이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셨어요. 옥순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이복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어제 재석이가 계약서 보더니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머, 그럼 우리가 사기당할 뻔했다는 말이야? 네, 맞아요. 계약서도 가짜고 회사도 가짜였어요. 경찰관이 할머니들께 설명해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항상 똑같습니다. 정부 개발 사업이라고 속이고 시세보다 비싸게 사겠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계약금 받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땅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박순녀 할머니가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땅을 다 빼앗길 뻔했네. 사기꾼들이 연행되면서 한 명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속인 거였군요. 속인 게 아니라 지킨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 지킨 거지.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경찰관이 테이블 위에 돈을 모두 압수하면서 말했어요. 이 돈들도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짓을 했다고 하셨는데 피해가 얼마나 돼요? 재석이가 물어봤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이고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 노인분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들이 모두 분노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 노인들 괴롭히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사기꾼들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동시에 다른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옥순 여사님 덕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지켰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구례파출소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경찰관이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설탕 맛이 났습니다. 뭐려?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요? 어르신이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기단을 잡기 어려웠을 거예요. 경찰관이 녹음기와 재석이가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몇 달 전부터 이 사기단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정확한 진술을 받기도 힘들었고 사기꾼들도 워낙 교묘해서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처음 그 남자들을 봤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었죠. 경찰관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 걸 알아챈 걸까요? 경찰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겠죠. 나이 들어도 사람을 속이려는 눈빛은 안 속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 말이에요. 다른 경찰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번 녹음과 계약서, 사본 덕분에 기존 피해자 30명까지 확인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명이나 되다니. 그분들이 다 저희처럼 당할 뻔하신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땅을 빼앗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희는 운 좋게 빠져나왔지만 다른 분들은 소중한 땅을 잃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분들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 실제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사기꾼들이 서류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원래 주인분들께 돌아갈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번 사건이 꽤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언론이요? 저 같은 시골 사람이 무슨 인터뷰를. 시골 할머니의 기지로 사기단을 검거했다는 건 정말 좋은 뉴스예요. 다른 분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묵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언론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뭐 대단한 일 했단가. 그냥 내 땅 지킨 것뿐이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처럼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든요. 파출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석이가 저를 배웅해 줬어요.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이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이모처럼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요. 재석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오늘 하루 일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기꾼들에게 전화를 걸 때는 떨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후 정말로 기자가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옥순 여사님,
이번 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기인 걸 알아채셨어요? 글쎄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시골에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요. 다른 분들은 모두 혹하셨다고 하는데 어르신만 의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평생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터득한 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너무 좋은 조건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성급하게 서명하지 마세요. 며칠 후 정말로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시골 할머니의 기지로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사진도 함께 실렸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신문을 보고 찾아왔어요. 옥순아, 너 신문에 났더라? 어머, 우리 동네에서 이런 유명인이 나오다니. 박순녀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흔들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명인이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범 시민상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옥순 씨가 상까지 받는데? 이복순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상이야 뭐.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사기를 당하지 않은 거지.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사기꾼들을 만나고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생각해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른 분들처럼 혹해서 속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차분히 상황을 판단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용기를 내어 행동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지고 소극적이 되기 쉬운데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세상의 나쁜 사람들에게 속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창밖을 바라보니 제가 가꾼 텃밭이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주고 마을회관 청소를 하고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겠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구례 면사무소 마당에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색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아래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앞쪽에는 꽃으로 장식된 단상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몇 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남색 한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을 일이 거의 없어서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건데 오늘 같은 날에 입으려고 꺼낸 거죠. 이모, 정말 멋지세요. 재석이가 저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괜찮나? 너무 촌스럽지 않나? 전혀요. 오늘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예쁘게 차려입으셔야죠. 면사무소 마당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심지어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옥순아, 여기야. 박순녀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불러주셨어요. 저는 조금 민망해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옥순 씨 정말 멋지네. 오늘 주인공인데 당연히 예뻐야지. 할머니들이 모두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갑자기 젊은 여자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남일보 기자인데요. 잠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이고, 또 기자님이 오셨네요. 지난번에 이어 또 기자가 찾아온 거였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뿌듯하시죠? 뿌듯하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기자가 메모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면사무소 직원이 마이크로 안내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옥순 여사님 감사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더욱 민망해졌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면사무소 직원들, 경찰관들, 기자들까지. 대략 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구례 군수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평소에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인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친근해 보이셨습니다. 한옥순 여사님, 군수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사님의 기지와 용기로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단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지킨 것을 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모두를 보호한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군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나 싶었어요. 특히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침착함과 판단력은 모든 지역민들의 귀감이 될 만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신 여사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경찰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한옥순 여사님의 신고와 협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사님 덕분에 30여 명의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고 사기단을 완전히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장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긴 감사장이었습니다. 이 감사장은 여사님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저는 감사장을 받으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면사무소 직원이 예쁜 꽃다발을 가져다 주었어요. 장미와 백합이 어우러진 큰 꽃다발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사진을 찍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웃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니 더욱 민망했어요. 저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을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거라곤 도장 대신 정신줄 꽉 잡은 것뿐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앞으로도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 속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나 경찰에 상의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옥순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 영웅이네. 이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한옥순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좋은 일로 유명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최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옥순아, 진짜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사기 안 당했어. 뭐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박순녀 할머니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대단요. 동네 망신 막은 영웅이시제. 이복순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땅 다 빼앗길 뻔했는데 정말 고마워. 모든 분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감사장과 꽃다발을 보니 아직도 꿈 같았어요. 정말 제가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 확실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감사장을 거실벽에 걸어놓고 바라보니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않고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았거든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앞으로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제가 먼저 나서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시 평상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신문에 나고 상까지 받고 그렇게 며칠간 바빴던 일상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나가니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이제 완전히 가을이 깊어졌나 봅니다. 텃밭의 고추는 빨갛게 익어서 따야 할 때가 되었고 배추는 포기가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어요. 물을 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 땅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제가 기른 채소들을 보며 뿌듯해할 수도 없었겠죠. 옥순아. 울타리 너머로 박순녀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녀 씨. 일찍 나오셨네요. 응, 우리 집 무도 따야 하고 해서. 그런데 옥순아, 오늘 마을회관에서 점심 같이 해도 될까? 된장찌개 끓일 건데. 그러죠. 제가 배추김치 좀 가져갈게요. 오전 11시쯤 저는 김치통을 들고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벌써 할머니들 몇 분이 와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는 물을 썰고 계셨고 이복순 할머니는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어요. 옥순아 와라. 우리 영웅님 오셨네. 박순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웅은 무슨. 그만 좀 놀리세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옥순아, 그런데 정말 신기해. 너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 걸 알아챘어? 최말순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달까요? 우리는 완전히 속을 뻔했는데 말이야. 이복순 할머니가 아직도 아찔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국자로 된장찌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해. 박순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밥상을 차리고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할머니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꼭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요. 그럼. 이번 일로 정신 바짝 차렸어. 그런데 옥순아,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동네 지킴이 같은 느낌이야.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뭔가 책임감 같은 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사람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땅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넘기지 마쇼.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번 잘못 믿으면
다 잃는겨.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는 말이야. 세상이 복잡해져서 조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한테 옥순이가 있잖아. 뭔가 이상하면 옥순이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러게. 우리 동네 수호신이야. 할머니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니 저는 웃음이 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옥순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어?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역시 다르다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일을 재석이와 경찰,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재석이가 찾아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재석아. 잘 지내지. 너는 어떻고? 네,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이모, 혹시 이번 일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응, 가끔 전화가 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 대단해요. 이모가 한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재석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제 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일이었던 거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저는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지리산 능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이때 마치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을 호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그놈의 개발이란 말, 진짜 개발이냐, 사기 개발이냐. 눈 똑바로 뜨고 보이소잉.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성급하게 도장 찍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믿고 당당하게 사세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이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이웃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거실에 걸린 감사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옥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30여 명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멋진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상의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박자를 완성해 주시면 저희 사연 모음집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